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통연구원 박진서라고 합니다. 오늘 2021년 온라인 항공 일자리 정보 박람회 여러분들과 같이 항공산업 정책 방향과 또 일자리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항공산업의 어떤 정책 동향, 그리고 항공산업 전망,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항공산업의 일자리, 그리고 항공산업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항공산업이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항공 분야의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또 관계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힘을 합쳐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야 될 거라고 먼저 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코비드 영향을 어떻게 항공산업이 극복을 해왔는지 또 어떻게 정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분야는 아시겠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도가 되어서 카트라는 어떤 항공 회복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실제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또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같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또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권고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국제기준 완화 적용 시에 ICAO에 통보하는 권고 1부터 또 권고 20, 최근에 이제 권고 20까지 해서 카트 적용 지침을 이제 확대한다는 것들, 그 다음에 기타 백신에 대한들, 또 공중 보건에 관련 사항들, 보안, 또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다양한 어떤 정책 방향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차까지 이제 보고서를 최근 10월에도 완료를 해서 각 취약국들과 공유하고 실제 이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필요한 항공기 내 거리두기라든지 또 승무원의 건강이나 위생관리, 그리고 기내 방역, 공기 정화, 다양한 그런 이행 지침들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각 취약국들은 이 카트 내용의 기준으로 항공사나 또 공항, 또 다양한 항공기관에 배포해서 실제 이 코비드 대응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제기구에서 발생되는 그런 대응 정책을 좀 봤고요. 일단 또 각 주유국에서 최근 이제 미국이나 유럽, 그 다음에 일본 등 포함을 해서 주유국에서 이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항공사들의 회복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선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는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올해 이제 백신이 확대되면서 실제 미국의 항공 운송 산업도 좀 활발하게 좀 확대되고 있는 거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직 변이 바이러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확산 방지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또 동남아시아보다는 더 이런 개방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국경을 많이 좀 오픈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적용해서 항공 어떤 운송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도 변이 바이러스가 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주의하면서 지금 검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공항 방역에 좀 최우선으로 하고 아직까지는 일본은 조금 보수적인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여러 가지 공항의 어떤 입국 절차에서도 최대한 공항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하고 좀 최근에 호주하고 싱가포르에도 어떤 트래블 버블을 맞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의 어떤 트래블 버블을 통해서 실제 항공 수송 또 운송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어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이제 2020년 3월 트럼프 정부 때 한 2조 2천억 달러 정도의 어떤 법안, 그 구호 및 경제 안정법을 통해서 실제 항공사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조금 늦었지만 실제 이제 항공사들이 상당히 위험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항과 또 지상조업사를 포함을 해서 최대 약 그 한 1,100만 달러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제 재정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유럽의 전체 이제 EU 국가나 독일, 이탈리아 등도 국가 상황에 맞게끔 항공사에게 이제 지원을 했고 또 일부는 공항 운영자에게도 지원을 해서 실제적으로 코비드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재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제기구에서 이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항공 안전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작년에 코비드가 시작되고 나서 실제 항공사에 어떤 큰 영향을 좀 미쳤고요. 수요 감소, 또 실적 감소로 이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공항의 어떤 그 마이너스 효과까지도 이제 실제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백신이 어떤 아까 각 국가에서도 보셨듯이 백신이 좀 확대되고 또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그 위드 코로나 또는 실제 이제 방역을 최대한 완화하면서 항공 여행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국제기구에서도 좀 요구를 했고요. 또 각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항공기 운항이 뭐 이따 좀 실적을 말씀드리겠지만 2019년도 또 20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어떤 현실 안에서 그런 이제 그 현황 안에서 실제 안전이 이제 중요성이 확대가 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항공기들이 2020년도에 그라운드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라운드된 운항되지 않는 항공기들을 재운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들이 이제 다양한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그 이아사라나 아이케오 또 다양한 국가의 어떤 항공 안전 당국에서 그 안전에 대한 정책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어떻게 코로나가 확대가 되지만 코로나에 적응을 해서 수요가 증가될 경우, 실적이 증가되고 항공사의 운항이 증가될 경우에 그 항공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아사 유럽 항공안전기구에서는 한 6개 분야에 또 52가지 사항을 발굴해서 항공산업계, 특히 이제 교육훈련이라든지 자격, 그다음에 인적 요소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인 과제를 제시를 해서 항공산업계에 이제 제시를 해서 항공산업계가 따라갈 수 있도록 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Flight Safety Foundation이라는 이제 항공안전재단,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Flight Safety Foundation에서도 일단 안전에 대해서 운항이 재시작되는 그런 경우에 다양한 뭐 인적 요인, 인력 훈련, 자격 증명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마련을 해서 안전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이 항공사들에게 준비를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했냐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보면 2020년도에 이제 코비드 대응으로 인해서 약 그 정부에서는 정책 금융으로 약 3조 원가량 지원을 했고요. 뭐 FSC, LCC 구분을 해서 대한항공에 1.2조, 또 아시아나 1.7조, 그다음에 LCC 같은 경우도 이제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약 5천억 원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원 측면에서는 항공운송업에서 약 한 2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부품 제조업에서 한 193억 정도, 그다음에 기타 이제 항공 관련 기관인 지상조업에서 약 한 248억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양 공항공사에서 9천억 원의 어떤 공항시설료, 착륙료나 정류료 같은 이착륙료 같은 것들을 이제 감면과 또 납부 유예를 이제 제시를 해서 항공사들이 일단 항공기를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될 금액들을 감면이나 납부 유예를 통해서 항공사들의 어떤 그런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표를 좀 보시면 그 코로나 19 이제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쭉 이제 작년 2월 이후로 현재 한 9월까지 다양한 정책들을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유지 지원금을 기반으로 해서 초기에는 좀 확대를 안 하다가 다양한 운송산업까지 이제 2020년 한 3, 4월 달에는 관광 운송업 또 여행업까지 이런 그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을 해서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4월 달에는 항공기 취급업까지 이제 또 그 업종 지정을 해서 확장을 해서 항공운송 산업의 어떤 생태계를 어떤 최소한으로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초에는 일단은 그 항공기 부품 제조업까지도 그런 특수 그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을 해서 보다 더 이제 확장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고용 그 지원 업종의 지원금이 180일로 되어 있는 거를 좀 확대를 시켜서 30일씩 연장을 또 한 경우도 있고요. 일단 지속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이 항공산업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일단 정책금융 또 고용지원금 부분들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확장을 해서 실제 항공사들이 지원을 받았지만 뭐 아직도 어떤 수요, 특히 이제 국제선 수요가 회복이 뭐 2019년 대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이제 조금 더 큰 틀 안에서 이제 올해 어떤 그 항공 산업의 어떤 정책들을 좀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 9월 달에 좀 고시가 된 제6차 공해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일단은 전체적인 공항 계획이지만 이게 이제 그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항공 시장이 불확실하고 또 선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항 분야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제시한 정책 종합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비전은 이제 포용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사람 중심의 어떤 공항 구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항공산업의 어떤 전체적인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공항이 되고요. 추진 전략으로는 이제 포용적인 공항 생태계 조성, 그리고 국가와 지역 경제 성장 견인,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혁신적인 동력 확보를 하고 그걸 통해서 미래의 항공산업 또는 공항 개발에 어떤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항공산업과 마찬가지로 항공사 운영과 마찬가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항 관리도 그 정책 추진 전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핵심 과제로 보면 뭐 다른 것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 탄소 중립 어떤 공항을 좀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공항 생태계 조성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스마트 공항 미래의 어떤 그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나 AI, IoT 또 뭐 메타버스라든지 또는 뭐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이 미래의 어떤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새로운 시대에 공항이나 또 항공도 이런 스마트 공항 구축에 어떤 중점을 두어서 새롭게 준비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이제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인데요.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런 그 항공산업의 구조 개편에 따라서 코비드 이후에 어떻게 항공산업을 키우고 또 경쟁력을 강화시킬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요. 기타 이제 해외 공항에 대한 어떤 수출 또 운영 사업 모델들을 올해는 좀 더 확대시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신산업 측면에서 UAM이나 드론, 그리고 MRO 사업에 대한 산업 발전을 이제 지원하고 또 실제 육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2021년 국토교통부가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올 3월 달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실제 이제 항공산업의 어떤 지원 방안으로 제시를 한 건데요. 일단 크게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단 위기 대응과 또 조금 더 나아가면 그 회복, 뭐 올해나 내년도에는 일단 회복, 그 다음에 좀 더 장기적으로는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그 코비드 19이 좀 어렵지만 그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 측면에서 발전을 좀 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기회의 측면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트래블 버블 같은 것을 좀 확대해서 뭐 지금 싱가포르나 사이판에 우리가 지금 확대를 해서 국제 여행객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것들은 이제 보건 또 보건복지부하고 좀 연계를 시켜서 그 백신이 좀 그 확대가 되면 연계해서 양국 간의 어떤 신뢰를 쌓는 트래블 버블을 좀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하나의 단기적인 목표가 있고요. 또 이제 안전 측면에서 보면 아까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그 조종사 양성 과정 측면에서 실제 이제 지금 항공기들이 많이 그라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 측면 또 실제 그라운드 된 항공기를 가망 유지를 시켜서 실제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확대를 할 것이고요. 항공사도 어떤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맞게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MRO 부분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인천공항이나 또 지방의 몇몇 공항들이 자체적으로 MRO 기술에 대해서 일단은 또 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로 어떤 신산업 측면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일단 그럼 항공산업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나 또 관련된 유관 기관들 ACI나 IATA 그다음에 UN, WTO 등에서 발표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예측 그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제기관에서 어떤 2019년 대비 어떤 그 발표를 한 건데요. 일단 뭐 IATA나 그런 IATA 또 ICAO에서 한 60% 이상 어떻게 보면 그 19년도 또는 20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또 감소될 것이라 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는 회복이 조금 뭐 작년에 대비해서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 10월에 보스턴에서 그 IATA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IATA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적어도 내년이나 또 2024년에는 여러 가지 트래블 버블이라든지 또는 백신에 대한 접종 그런 율이 확대되면서 좀 더 당초 올해 예측한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런 그 항공 운송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또 그런 트렌드에 맞게끔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2021년 코비드 19 이후에 그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ICAO에서 발표한 그런 그 수요 전망을 간단히 보면 19년 기준으로 이제 2021년으로 보면 항공사 좌석수는 약 한 40% 좀 감소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객수 같은 경우도 뭐 이 좌석수하고 좀 비슷하게 40% 이상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수익, 항공사의 운영수익도 실제 많은 그 감소가 또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일단은 이 운항 좌석수나 여객수가 다른 지역보다도 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그 ICAO에 대한 전망을 알아봤고요. 지금 이제 IATA에서 한 그 전망을 좀 볼 텐데, 그 IATA는 약 한 2년간의 장기적인 그런 그 수요 측면에서 손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우리에게 이런 이 2년간의 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라는 그런 숙제를 좀 그 남겨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속적인 불확실성이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요. 이런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항공사나 또 공항공사 또 이런 국제기구의 정책이 어떻게 신속하게 그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수요 반등을 얼마만큼 빠르게 당길 수 있냐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틸그룹에서 제시한 2020년 하반기 트래픽 전망인데요.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본 측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백신이 효과가 좀 크거나 또는 경제적인 전망,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떤 국내선 복귀가 좀 빠르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잠재적으로 있던 국내 여행이나 또 휴가 같은 어떤 그런 출장들이 남아있는 그런 것도 이제 폭발적으로
한순간에 올 수도 있다 하는 게 좀 2022년 하반기 정도에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로 된다면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 안전 측면에서 준비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아야타나 아이케어의 어떤 국제기구 전망은 조금 보수적인 측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틸그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어떤 그 항공운송 실적에 대한 전체적인 트렌드를 일단 코비드 그런 발생부터 쭉 봤을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이제 국제선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감소를 하고 있고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이제 3월 정도에 쭉 감소가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약 뭐 회복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2019년 그런 그 코비드 이전으로 지금 회복이 되어서 뭐 아직까지는 뭐 선방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선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97년 어떤 월간 통계 생산 이후에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올해에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제 여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 미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 조금씩 이제 그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뭐 여러 가지가 좋은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어떤 보급이나 접종률이라든지 또 트래블 버블에 대한 확장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제선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내년에 좀 확대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좀 장기적인 수요 측면에서 보면 뭐 아야타나 아이케어에서 예측한 거와 유사하게 불확실성의 범위가 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2050년까지는 한 1억 한 8천만 명까지 예측을 하고요. 국제선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국내선 같은 경우는 한 8천만 명으로 성장을 해서 실제 이제 2019년으로 회복되는 게 우리도 뭐 아야타나 아이케어 유사하게 2023년 또는 24년 정도에 또는 19년도 수준으로 회복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인 이 수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국제기구나 우리나라의 어떤 항공 그런 산업의 어떤 전망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 조금 더 일자리 측면에서 이제 보면 사실 뭐 아시겠지만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항공산업이 지금 되게 위기를 겪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도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최하의 어떤 피크, 바닥을 찍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내년에는 훨씬 올해보다 어떤 성장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일자리는 항공사가 우리 항공산업의 기초 또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항공산업에 항공사가 있고 그 항공사가 취항하고 또 이착륙하는 공항, 그 다음에 그것을 주변으로 감싸고 있는 뭐 다양한 항공 뭐 지상조업이라든지 또 항공 정비업이라든지 또 항공 뭐 훈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걸 어떤 서포트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통계는 다르지만 지금 한 11개 항공사들이 여기 보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이 뭐 기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공항의 어떤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고 공항의 주변 공항에 같이 일하는 뭐 보안이라든지 또는 뭐 기내식 또 MRO 이런 것들이 같이 항공산업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7, 8년 전에 제가 연구한 거에 따르면 한 737 비행기 한 대가 운항이 되면 항공사에서 운항이 되면 약 100명의 직접적인 고용이 창출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접적 고용에는 조종사, 정비사, 뭐 관제사, 운항관리사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면 한 100명 정도가 직접적이고요. 간접적으로 포함을 하면 약 한 200명까지도 그 737, 보잉 737 항공기 운항에 따라서
고용이 창출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단 회복이 되면 지금 뭐 저비용항공사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이제 최근에 진입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경제 규정을 갖춰서 시장에 운항을 한다면 일자리 창출이 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이제 현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 큰 틀 안에서 보면 그 전 세계 측면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비교해 볼 때 약 한 4,600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코로나 그 이전과 이후로 보면 여기 종사자 수의 어떤 합계를 보면 그래서 약 한 50% 이상 감소를 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 직접 산업이 약 한 43% 감소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항공사, 공항 운영자, 그리고 이제 공항 내 종사자, 그다음 민간 항공 우주 분야 포함을 해서 전 세계 항공산업 종사자가 급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뭐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는 이런 일자리가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그 항공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직접, 간접 또 유발 또 기타 연관 산업까지 포함을 해서 약 한 76만 명이 이제 종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GDP 합계로 보면 총 한 517억 달러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쪽 그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제 직접 산업과 간접 산업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공 산업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 인력 종사자 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는 게 한 27만 명 정도가 여기 직접과 간접 산업 측면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항공운송업 어떤 그 종사자 수를 일단 그 고용보험 통계 현황으로 좀 보면은 일단은 그 실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피보험자 수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에 한 4만 명이었었는데 2019년 12월에 조금 증가를 했다가 2021년 8월 기준으로 3.9만 명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일단은 그 일자리가 조금 감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타 산업 대비해서는 그래도 아까 이제 고용 유지나 또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정책 금융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이 되어서 어떤 이제 타 산업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높게 여기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타 산업, 뭐 수상이나 또는 그 운송 관련 서비스업 또는 육상 운송에 비해서 고용 지원금이 좀 높게 책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업 위기를 조금 더 이렇게 선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이제 트렌드를 보게 되면 고용보험의 어떤 취득 상실 현황 측면에서 보면 신규 채용이나 또 경력 채용 등이 실제 코비드 때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직원들 이제 시니어 직급이나 또는 수습 직원들도 계약 해지가 되고 또 고용보험 상실자 수가 타 산업 대비 크게 증가해서 여기 이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84%가 19년 대비해서 실제 감소를 했고요. 운송업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상실 측면도 32% 상실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취업 상황 또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은 게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은 통계로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이제 산업재 조사를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설문 항목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사업 경영의 영향 정도를 보면 매우 부정적이다, 또 다소 부정적이다가 많이 나와 있고요. 코비드 때문에. 그 다음에 일단 2019년 대비 매출액 영향이 얼마큼이냐. 감소한 게 뭐 거의 90% 이상은 매출액이 감소했다라고 이제 약 한 1,500개 사업체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력주 정도 뭐 실제 무급휴직이나 유급휴직을 시행한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또 정리해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삭감도 있었고요. 종사자 수에 대한 부분들도 동일하거나 감소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설문조사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 대응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대응책이 있지만 근로시간 축소나 재택근무, 임시휴직, 그다음에 고용인원 감축 등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사업체에서 이런 실제 코비드로 인해서 관련 경영 측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해서 시행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정부의 어떤 필요한 어떤 대응책은 무엇이냐 했을 때 세금 감면이나 뭐 세금에 대한 납부 유예, 세제 지원 등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제 안정지원금이라든지 고용 유지 지원금 이런 부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재정 지원 요구도 좀 있었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그런 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업계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항공을 연구하고 또 정책을 어떤 연구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그 항공사가 위기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이런 그 항공산업의 어떤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이런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든지 또는 경영 그 안정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어떤 우리 산업이 어떤 정상적인 궤도에 돌아올 때까지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코비드 이후에 국제기구나 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또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는 국제기구나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항공산업에 대한 미래 회복 또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걸 통해서 항공산업의 어떤 일자리의 현황과 전망에 좀 알아봤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항공산업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6가지로 한번 좀 압축을 해봤는데요. 먼저 글로벌 항공시장의 독점 또 집중화가 예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사가 파산되고 또 항공산업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 위험 요인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이런 구조 개편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사의 재정적인 측면에 경영 위기가 초래되고 또 이로 인해서 시장이 어떤 자연 족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는 또는 또 우리 연구하는 부분 그 기관들은 이런 자연 독점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이냐, 또 경쟁 구도를 어떤 새로운 그런 시장이 재편되면서 이런 경쟁 구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라는 측면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관점에서 국적항공사로 조금 더 그 범위를 좀 축소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양대 그 항공사가 합병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 구조, 이제 아시아나 시장 진입 이후에 시장 구조에 어떻게 보면 큰 개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사 노선이나 공항 네트워크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FSC와 LCC 간의 어떤 경쟁 구조,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될 텐데 이런 걸로 인해서 항공교통 이용자에게 미치는 어떤 여러 가지 이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요금이나 또는 상품의 어떤 선택 초이스가 감소하는 등 뭐 이런 영향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생태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적항공사 이제 개편이 된다면 어떤 국적항공사 어떤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어떤 M&A가 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큰 어떤 메가급의 항공사가 출연을 할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 뭐 글로벌 어떤 그 팬데믹을 대응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큰 메가 캐리어와 경쟁을 해서 실제 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서 생존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뭐 정부뿐만 아니라 항공사도 어떤 메가캐리어 합병된 그 새로운 항공사도 어떤 이런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의 어떤 시장, 우리가 일본과 중국과의 어떤 시장에서 약 5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동북아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은 우리 메가캐리어가 가져가야 될 그런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가캐리어가 어떻게 이 동북아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전략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캐리어, 새롭게 되는 메가캐리어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보다 중요한, 이제 생태계 측면에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보다 중요한 항공사의 어떤 전략은 저비용항공사 LCC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LCC가 지금 기존의 LCC도 있지만 또 M&A가 되면서 메가캐리어에 있는 산하에 있는 LCC들이 또 어떤 새롭게 출연할 것이고, 또 신규로 된 지금 한 3개 정도 신규 LCC들이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초기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CC들이 2010년 이후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 측면, 서비스 제공 측면, 항공 요금의 인하 측면, 아주 좋은 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LCC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서 우리나라 시장에 정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그 LCC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코비드라는 어떤 그 외부적인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서 좀 어렵게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이 긍정적인 효과를 저는 분명히 받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방공항 활성화라든지 또는 저비용항공사의 어떤 육성 측면에서 반드시 저는 정부와 또 연구기관 또 항공사들이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코비드19를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한 항공산업의 생태계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메가캐리어,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연계된 자회사로 연계된 저비용항공사, 그리고 또 독립적인 저비용항공사들이 우리나라 항공시장의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공항까지 또 항공 소비자까지도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좀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중간중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시장이 회복되게 되면 항공 안전 측면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핵심 인력인 조종사, 정비사, 승무원 등 어떤 이 항공기를 다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필수 인력에 대한 기량 유지라든지 훈련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단계별 회복을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새로운 신규 인력에 대한 채용,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내년에, 내후년에 어떤 항공산업이 회복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기존 인력에 대한 어떤 현장으로 복귀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인력에 대한 양성들, 조종사, 정비사에 대한 양성들도 같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코비드 위기가 아직까지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코비드 이후에 사실 한 2년, 3년 동안 새로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2년, 3년 동안의 어떤 그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취약점이 무엇이었었는지 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극복을 위한 단계적 생태계 조성, 항공운송산업이 기본적으로 항공사의 중심이 돼서 주변을 싸고 있는 연관산업, 공항, MRO 또는 지상조업까지 해서 실제 이런 관련된 생태계를 우리가 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냐라는 것을 항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측면에서 생태계 측면에서 회복 전략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신산업,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그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UAM, 그 다음에 MRO, 드론,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육성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서 뭐 향후 한 5년 정도 안에는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코비드로 인한 항공산업의 어떤 회복과 새로운 신산업, 요 두 가지 트랙에서 항공의 어떤 전반적인 생태계를 좀 새롭게 조성하고 새롭게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항공산업을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일자리 동향이나 또 항공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 항공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년도에부터 조금 더 회복이 되는 것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항공 전문가 또 항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내년부터는 분명히 우리 항공산업이 확대되고 또 지금보다는 보다 더 긍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부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항공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준비를 한다면 또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항공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